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일요일,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. 그리고 이게 마지막 영상이 되겠습니다. 자, 12월 29일 마지막 거래일 기준에서 지금 시가총액 1위부터 20위까지 있는 것을 좀 갖고 왔어요. 그래서 1위가 애플이고, 잠시만요. 1위가 애플이고 20위가 코스트코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요거 관련돼서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. 자, 올해 마감을 어떻게 했나 다시 리뷰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이 영상이 재생이 됐을 때 작년에 이렇게 끝났구나 라는 걸 다시 리마인드가 될 수 있겠죠. 그래서 4769.83 24.73% 한 해 동안 올랐습니다.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. 많이 올랐고, 그 다음에 지금 그 월스트리트, 그쵸, 월가에서 예상하는 2024년 관련돼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지금 S&P 기준에서 평균 4,80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물론 범위가 보면은 뭐 4,200에서 뭐 5,000, 몇채 한 5,400까지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 뭐 중간값을 뽑아 보니까 4,800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4,800을 예상하고 있고 2024년도에 두 번째, 현재 그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노 리세션을 예상하고 있고, 이거는 그 월스트리트 전망이에요. 저의 전망이 아니고 월스트리트의 전망이다. 이게 중요합니다. 그래서 월스트리트에서는 4,800을 예상하고 있고 2024년도에 노 리세션을 예상하고 있고, 세 번째는 그 어닝스도 S&P 500의 기업들의 어닝스를 플러스 10%에서 플러스 12%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 네 번째,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한 5번에서 6번을 예상하고 있어요. 이게 월스트리트가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. 월스트리트 전망이 이렇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감안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. 자, 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, 저는 안 보는데 저 말고는 대부분 이걸 많이 보시더라고요. CME FedWatch 2를 많이 보시는데, 요걸 보시면은 내년에 금리를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내지 여섯 번이에요. 내지 여섯 번. 그 왜 그러냐면은, 자, 여기는 83.5%가 5.25에서 5.5를 유지할 거다. 그러니까 확률이 높죠. 1월 달 FOMC에서. 근데 3월 달 FOMC부터 지금 빠지는 걸로 CME FedWatch 2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월 달이 가장 첫 금리 인하 시기다. 이렇게 시장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나중에 1년 뒤에 이 영상을 보게 되면은 그게 언제가 되겠어요? 2024년 12월 31일 날 보면 되겠죠. 그러면 이 CME FedWatch 툴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우리가 어세스 할 수 있어요. 평가를 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요거 이렇게 지금 시장은 예상하고 있고, 이렇게 되면 좋죠. 그렇죠? 금리가 내려가면은 주식 시장한테는 나쁠 거 하나도 없으니까. 하여튼 그렇습니다. 예상, 월스트리트 예상은 이렇고요. 그다음에 요거 관련돼서 저는 내년에 S&P가 얼마가 될 거다 이런 거 별로 크게 관심 없어요.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지금 시가총액이
큰 그 시가총액 높은 회사들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가 저는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재미삼아 이거 재미삼아예요. 제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재미삼아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면은 뭐 부동의 1위 애플이 지금 아쉽게도 3 트릴리언을 깨고 내려왔습니다. 그리고 3 트릴리언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3 트릴리언이라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. 그렇죠? 그리고 2위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쭉쭉 보면 뭐 구글, 알파벳이 1.7, 아마존이 1.5 이렇게 쭉 가요. 그래서 이들 중에 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예요? 첫 번째는 테슬라인 것 같아요. 테슬라를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알파벳인 것 같아요. 알파벳은 이 투자자의 그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 같습니다.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구글보다는 이 팬층이 훨씬 두텁고 하여튼 팬이 많아요. 테슬라는 대신에 알파벳은 팬이라기보다는 그래도 구글은 검색 시장을 다 장악하고 있고 안전빵으로 그쵸 성장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조금 넓어. 그 구글을 갖고 있는 그 투자자층이. 그래서 1위, 2위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한 3위 정도 되나 이렇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투자자가 많은 개인 투자자가 많은 종목으로 봤을 때. 근데 이제 각 회사별로 지금 어떤 뉴스들이 있죠? 자, 애플 같은 경우 어때요? 애플. 자, 애플은 첫 번째 이제 2024년도에 MR, 그 믹스드 리얼리티 관련된 비전 프로를 이제 런칭을 할 예정이 있죠.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, 두 번째는 지금 중국에서 계속 외산 폰, 외산 스마트폰은 쓰지 마라. 그래서 중국의 국뽕 있죠. 중국 회사의 스마트폰을 주로 사용해라.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약간 그런 부분이 애플한테는 조금 부담이 뭐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렇죠? 그 다음에 뭐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 앱스토어 관련돼 갖고 지금 그 뭐죠? 30%씩 얘네들이 받아먹는 앱스토어 수수료 있죠. 그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법적인 이슈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애플한테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있고요. 크게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뭐 저거죠. 오픈 AI 관련돼서 챗 GPT 그리고 코파일러트 그게 성공 여부 요게 있고요. 알파벳 같은 경우는 알파벳은 지금 뭐 제미나이를 이제 내놨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한테 얼마나 빨리 쫓아가느냐 AI 관련돼서 이것도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알파벳 같은 경우는 AI를 제일 먼저 시작했던 애들인데 그 상용화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챗 GPT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약간 조금 알파벳이 올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한 방 맞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. 그다음에 아마존 있어요. 아마존은 뭐죠? 아마존은 성장이 계속 될 거냐? 특히 AWS 클라우드, 그쵸? 클라우드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2023년도 상반기에 보였는데 뭐 하반기에는 조금은 다시 가속화되는 이 성장세가 좀 보이긴 보였는데 그게 계속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. 그 다음에 엔비디아. 뭐 엔비디아는 잘 아시겠죠. 그렇죠? 그 AI, 그 생성형 AI, Generative AI 관련된 그 반도체 이런 거 공급하는 회사니까 그 수요가 올해만큼 계속 많을 것인가 이제 그런 게 하나의 키 포인트가 되겠죠. 그 메타는 일단 뭐 광고 시장이 그쵸 문제가 없다면은 메타도 뭐 큰 문제가 없겠죠. 다만 이제 애플의 이 비전 프로가 얼만큼
이쪽 시장, 특히 메타버스하고 뭐 관련돼서 얼마나 지각 변동을 일으킬 것인가, 이거에 따라서 메타도 조금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래서 메타는 뭐 인스타그램 이런 거, 그 다음에 그 규제, 그쵸? 소셜 미디어 관련된 규제 때문에 약간 이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왜? 올해는 미국에 대선이 있는, 내년 2024년도죠. 대선이 있는 한 해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대선이 있을 때는 이 소셜 미디어가 또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됩니다. 그렇죠? 왜냐면은 뭐 각 측에서 뭐 미국의 데모크래시나 미국의 리퍼블리칸 측에서 니네 플랫폼이 우리를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고 있어서 막 공격할 거고, 그렇죠? 그러니까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테슬라. 테슬라는 이제 1월 2일 날, 2024년 1월 2일 날, 그 딜리버리 넘버가 나오죠. Q4. 그거에 따라서 2023년도에 얘네들이 설정한 목표 180만 대를 과연 달성을 할 것인가, 여기에 키포인트가 되겠죠.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테슬라가 또 움직일 거고, 테슬라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종목이에요. 그래서 올라갈 때는 쭉쭉쭉 올라가고 내려갈 때는 또 쭉쭉쭉 내려가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트레이딩 하기가 되게 좋아. 막 올라간다 싶으면은 그냥 사고 좀 있으면 뭐 10% 20% 먹어요. 그리고 한 10% 20% 먹었다 싶으면 또 팔면 또 내려가고, 그런 조금 그 주가 성향이 있더라고요. 아니면 제가 테슬라 관련된 영상 올리면은 그 저를 그 지표로 삼으셔 갖고 매수하면 또 10%뭐 한 정도, 10%에서 15% 정도 또 수익도 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. 제가 한 3주 전에 테슬라 관련돼서 올린 영상이 있는데, 그 이후로 주가는 한 얼마큼 올랐나? 한 10% 내외로 올랐어요. 그 다음에 이제 벅셔 헤드웨이. 여기는 뭐 보험회사니까, 그쵸? 예. 여기는 금리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좋아요. 어느 정도 내려가면은. 원래 이제 보험회사는 이게 금리가 올라가면 좋은데 너무 오르면은 그것도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벅셔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금리 수준이 딱 좋은 거야.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좀 그렇고, 여기서 더 내려가도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. 벅셔는 이제 그 찰리 먼거가 이 세상을 떴기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이 과연 매년 하는 4월인가 5월달에 오마에서 컨퍼런스 크게 열잖아요. 그걸 과연 할 것인가, 그렇죠? 아니면 워렌 버핏이 건강하게 올해도, 그렇죠, 넘길 것인가, 이런 거를 또 이슈화가 되겠죠. 그 다음에 일라이 릴리, 요거는 아시죠? 그 다이어트 관련된 몸무게 빼는, 살 빼주는 그 약 관련된 것 때문에 지금 시가총액 10위까지 올라왔고, 그 다음에 비자가 또 10위까지 올라왔어요. 저도 깜짝 놀랐어요, 이거 보고. 비자가 신용카드인데 소비자들이 계속 지출, 스pen딩을 하다 보니까는 그거의 힘에 의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11위부터 20위까지 있는데 이게 순위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바뀔 것 같아요. 바뀔 것 같은데 11위에서 20위는 잘 모르겠고 1위에서 10위 안에서는 이게 좀 바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틀릴 수도 있는데, 틀리겠죠, 그쵸? 뭐 제가 하는 게 뭐 다 맞겠어요. 근데 이 중에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애플이 2위로 내려오고, 그 다음에 이 3, 4, 5위가 되게 애매모호한데, 그쵸? 애매모호해요. 3위는 이게 3위 알파벳이 3위일까요? 3위 아마존. 제가 들고 있으니까 탑 3에 넣어야겠어.
제가 들고 있는 아마존이 3위, 알파벳이 4위, 6위, 1112가 7위, 다음에 8위, 9위, 다음에 10위.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이렇게 되면은 대박이죠, 그쵸? 왜 대박이죠? 그럼 제가 다 맞춘 거잖아요, 그쵸? 말도 안 되는 건데 맞추는 거예요. 근데 저는 이런 변동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잘 해석을 해야 합니다. 왜 그러냐면은 이 1, 2, 3, 4 이 순위 자체가 시가총액으로 바뀌는 거잖아요, 그렇죠? 근데 시가총액이 내려오면서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? 그러니까 이 순위가 밑에 있던 게 순위가 갑자기 위로 올라가. 시가총액이 막 올라가서 올라간 게 아니고 시가총액이 높은 게 내려와서 본인은 시가총액 높은 게 많이 내려온 것 대비해서 자기 시가총액 그 규모가 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? 순위가 올라가게 돼요. 그렇죠? 그래서 이 순위를 볼 때는 이게 뭐 가령 아마존이 3위에서 아니 4위에서 3위까지 올라갔다. 그러면 야 시가총액 늘어서 그렇게 되는 건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위에 있던 그렇죠? 시가총액 높은 것들이 시가총액이 더 많이 떨어져서 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부분을 항상 감안을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요렇게 약간 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죄송합니다. 계속 목이 막히네요. 아침이라서 지금 12월 31일 자 1위에 대해서 1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? 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가 될 것인가? 그럼 애플이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지는 건가?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다 시가총액이 다 늘어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인가? 그렇죠?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. 근데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가 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은 전 그래요. 지금 MSFT죠.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단 오픈 AI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. 지분. 그러면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챗 GPT 기술을 여러 가지 마이크로소프트 상품에 지금 도입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도입해서 지금 시작한 게 뭐예요? 코파일럿이에요. 코파일럿인데 코파일럿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? 인당 30불 월 지불을 해야 합니다. 실제로 AI를 갖고 돈을 벌기 시작한 게 마이크로소프트예요. 자, AI 무늬만 AI가 아니고 AI를 갖고 돈을 벌기 시작했어. 뭐 큰 돈은 아니겠죠. 일단 돈을 벌기 시작했어. 그런데 이게 지금 코파일럿 이 부분이 지금 A, B, C 회사에서 또 쓴다고 보자고요. 제 생각엔 대부분 이제 큰 기업들은 한번 도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뭐 6개월, 1년을 써보면은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E, F, G, H 이런 회사들이 우리도 쓰자 해갖고 이게 확장에 지금 키 포인트가 있어요. 그래서 코파일럿가 진짜 성공을 해서 시장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필수 아이템이 되다 보면은 그쵸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 매출과 이익에 지대한 영향을 주겠죠.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? 그게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그 주가가 그쵸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.
근데 이제 문제는 항상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좀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또 굉장히 이상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이렇게 예상한 것도 이런 거예요. 이 시가총액 예상한 부분도 as is 형태예요. as is.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전쟁이 더 확산이 안 되고, 그쵸? 지금 수준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해 봤습니다. 자, 좋았다면은 좋아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.